그러면 2024년 8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까요? 반영되지 않을까요? 답은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주식, 코인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개인회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보다 변제기간 동안 변제에는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청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최소한으로 빼서 변제금을 최대한으로 늘렸는데도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식, 코인 채무의 경우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남은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손실금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손실금 3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때와 반영되지 않을 때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그냥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식, 코인 손실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현재 남은 금액 2천만 원과 손실금 3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을 36개월로 계산해 보면 1개월에 13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월 변제금이 최소 139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133만 원을 더하면 월 소득이 272만 원 이상이 되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로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실금 3천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2천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5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에 55만 원 이상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손실금 3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139만 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손실금 3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이 84만 원, 대략 40%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월 소득도 55만 원에 133만 원을 더한 188만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손실금이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주식, 코인 손실금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 8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까요? 반영되지 않을까요? 답은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입니다. 이게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에는 전국 법원 공통으로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통상 80% 이상의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로운 실무준칙을 시행하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이후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1일에 부산의 생법원과 수원의 생법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생법원과 수원의 생법원은 서울의 생법원의 실무준칙과 거의 동일한 실무준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생법원과 수원의 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이라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채무중대 경위가 주식 코인 투자 실패인 경우 변제율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준칙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은 나오지 않는데요. 불성실한 소비라든지 개인의 생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 생법원도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 영상은 이미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링크 영상 확인하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서울의 생법원, 부산의 생법원, 수원의 생법원은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준칙을 가지고 있고, 서울의 생법원이 반영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부산의 생법원과 수원의 생법원은 실무준칙이 있음에도 변제금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채무에서 주식 코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최근 투자였거나 변제율이 너무 낮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생법원은 아니지만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서울의 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생법원, 수원의 생법원과 같이 대전지방법원도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높이라고 하는 보정이 자주 나옵니다. 굳이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생법원이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부산의 생법원, 수원의 생법원이 비슷하고 대전지방법원이 그 아래에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받은 느낌적인 느낌상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법원의 경우들은 더 엄격합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더 엄격합니다.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좁은 대한민국에서 법원마다 기준이 다른 게 말이 되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서울의 생법원을 필두로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100%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다면 지금은 80%, 50%만 반영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은 전국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능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원에 개인의 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1670-665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